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시입니다. 아까 외출하고 왔는데 어제 폭염이 있는데 지금은 또 날이 흐려지고 뭐 천둥 소리 좀 들리고 그러네요. 날씨가 좀 그러네. 그 지금 과거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뭐 좀 음모론적인 그런 얘기들이 좀 돌았었잖아요. 저는 아무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가 뭐 적그리스도냐 뭐 666이다 뭐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좀 떠도는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세상이 혼돈의 세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의 역할이 지금 트럼프의 영향이 크겠죠. 지금 아베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힘 있는 놈이 약자를 괴롭히면서 너 죽고 나 살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호무역도로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게 이제 군사적인 얘기도 나오고 여기저기 지금 시끄러운 일들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일본 애들이 하는 거를 봐서 처음에는 트럼프의 그 사냥개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봤는데 지금 하는 거로 봐서는 이게 완전히 트럼프 뺨치게 가지고 거의 뭐 미친 부처럼 예? 밀어붙인단 말이죠. 지금 제가 보기에 이거 미국이 처음에는 조장을 한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은 내가 보기에 이게 사냥개에서 미친 개로 이게 좀 변신하는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요 그 트럼프가 먼저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요구를 했죠. 화해의 관계를 끊지 말아달라고 납품을. 그리고 또 미국은 또 똑같은 얘기를 했죠. 화해하고 거래를 하지 말라고. 뭐 반도체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야 뭐 방법이 없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지금 입장이 아니잖아요.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지시 끝나고 우리나라 와서 대기업 총수들 모아놓고서 두 기업을 얘기했죠. 롯데는 중국에서 망해서 지금 미국에다 대규모 투자를 하니까 그때 백악관에서 독대한 사진까지 이제 크게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정책으로 서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헬기 타고 오다 보니까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공장 알고 보니 삼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화해하고 거래도 하지 말고 그리고 미국에 투자를 하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간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를 걸고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삼성이 비메모리 진출하는 거를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막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화웨이와 삼성을 겨냥해서 시작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뒷배에 트럼프가 있고 아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아베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이제 상황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전국적인 일본 그 우익들의 목표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핵무기 보유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핵이 해결이 되면 안 되죠.
북미 회담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 해서 얘기가 진행되면 안 되니까 이 판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까지 일본은 미국의 앞제비 노릇하면서 그래도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이라는 한 축을 자기들은 차지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외교를 했는데, 지금 이제 존재감도 없단 말이죠. 거기다 이제 이런 우리나라 판결이 나오니까 이제 북한하고 어떤 외교 정상화라든가 이제 북핵 같은 지나고 나면 북한한테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국가에 대한 배상과 개인에 대한 배상을 한 번에 다 하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너도 지금 이런 뭐 미사일 그런 거 쏠 때가 아니라, 해봤자 의미도 없는 거. 일본 애들이 지금 이렇게 뭐 한국을 압박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핵 포기하면 나는 돈 받을 것도 있는데 이놈들이 제대로 하겠냐 하면서 미국을 압박을 해야지. 뭐 하고 있는지 좀 모르겠으나. 그러면 북핵이 해결되면 일본은 얻는 건 하나도 없고 돈만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무슨 뭐 핵보유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북핵이 해결 안 되고 악마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얘네들이 걸고 넘어지네, 이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부 외환이에요, 일본은. 지금 돈 제일 많이 푼 데가 어디입니까? EU는 채권 다 샀죠. 그러니까 일본은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도 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의회에서 뭐 MMT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당연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성이 생겨서 그렇게 돈 풀었는데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풀어야 돼 지금. 이제 내성 생겨서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일본. 그러니까 별짓 다 해보는 것 같거든요. 요 기사가 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8월 2일이면 일본 정부가 미국 요청에도 호르무즈의 자위대 함선 파견 않기로. 야, 저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지금 이럴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국한테 할 만큼 하고 납작 엎드렸는데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대접도 못 받고 개무시 당하니까 이제 꼬라지가 좀 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 방위비 분담금이 좀 부르지른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볼턴이 와서 일본한테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아니 어떻게, 일반적으로 좀 올린다 그러면은 뭐 한 20% 30% 올리는 게 많이 올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건 국가 대 국가인데 5배 증액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볼멘 소리 나왔죠, 일본에서. 아니 방위 분담 독일 뭐 이런 데는 적게 하는데 왜 뭐 이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 독일하고 한국도 비틀어 버릴 거니까. 이런 깡패 짓을 한단 말이죠, 지금 이게. 근데 이거는 확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한테 와서도 1조에서 6조로 인상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기사 내용 보면 정세훈 전 통일부 장관은 지소미아 이거 카드 써야 된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해도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떠버리 트럼프 말을 언제까지 세계가 통용하고 이걸 받아들일까요? 아무리 힘이 있다고 그래도. 뭐 힘이 없어서 베트남한테 졌나요? 일본이 이거는 뭐 플루토늄 보유량이 46톤이고 뭐 원폭 6,000개 분량이라고 나오고, 북한보다 뭐 1,000배 이상 가지고 있고, 아베가 옛날에 몇 년도지 기사 보면 나올 텐데
2002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결심하면 일주일 이내에 핵무기 가질 수 있다고. 아베가. 예?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호르무즈 이것도 안 한다고 그러고, 언제 일본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나요? 이번에 이거 일본 애들이 뭐 우리도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되지만 이거 좀 길게 갈 것 같거든요. 아마 지지를 받을 겁니다. 일본 국민들한테. 왜 그러냐면요. 일본 애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게 세상에 알려지는 거를 굉장히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는 별로 문제 삼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집요하게 계속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뭐 지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네들은 굉장히 그 나름 분노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그런 민족이에요. 지들 잘못을 반성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알려지는 걸 극도로 치욕스럽게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아마 아베도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한국과 북한을 전부 다 악마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지금 이게 작전인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어디 한쪽 편을 들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럼 바로 반미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소미아를 바로 탈퇴하는 게 아니고 탈퇴 주장을 계속 해서 미국이 똥줄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개입을 하도록, 개입해서 니들이 정리를 하도록.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중로 합치고 한미일인데, 한일 관계가 깨져가지고 뭐 미국 말도 안 듣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난감해지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근데 내가 보면 트럼프 이거 끝없이 이러다가 이거 한번 되치기 당할 텐데, 왕따 당할 텐데 세상에서. 그러면 그 초기화 그 전에 얼마 전에 그 초기화 무슨 뭐 레이저 뭐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게 괜히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군사적 충돌까지도 감안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새끼들이 구축함이나 전투기가 슬슬 왔다 갔다 하면서 넘나드는 거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아베 쥐약은 아키히토 전 일왕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 전쟁하고 핵무장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 일왕이 뭐 지금 현재 일왕이 뭐 아들인데 뭐 어쩌고 한다는데 그 친구가 좀 이거를 좀 반대한다는 뜻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바람이 사양이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이거 못 있죠. 이거 이 분노가 있는데 일본 애들이 왜 사죄를 안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다 같은 인간이 사는데 또 침략해야 하려고 하니까 진정한 사과를 안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일본, 환태평양 그 불레고리 거기여서 걔네들은 밑으로 가라앉는 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 거기가. 그러니까 얘들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그 땅에서. 화산 폭발에 지진에 쓰나미에. 그러니까 자식들 저기 그때부터 얘기하지만 어디 호주나 좀 미국이나 땅 넓은 데 가서 한 100년 계획 쌓아서 거기 이민을 가. 거기서 일본 놈도 미국 가서 한 개 잡아먹으면 되잖아. 왜 자꾸 대단한 짓거리 하려고 그래, 미친놈아.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같은 우리는 단결을 해야죠. IMF 때처럼 단결해서 하여튼 이거를 갖다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죠. 이제까지 중소기업 키우지도 못했는데 뭐 언제든지 일본 애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제 대기업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정부서도 지원하고 뭐 세제 혜택 주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해서 살아나가는 방법이 없죠. 뭐. 예, 감사합니다.